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제 이렇게 방송을 또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쭉 방송을 하면서도요, 이게 왜 세 파트로 나눠서 하는가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제가 터닝 포인트를 하면서 그 앞에 역사, 고조선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앞에 부분은 현재 일어난 일과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를 약간 짚어보는 그런 말을 합니다. 자, 왜 그러냐.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모르면은 이런 방송 못 합니다. 다행히 저는 젊어서부터 주요를 공부했고, 또 정산사, 미우불선 기독교, 또 정산사상, 정도까지 공부하고, 또, 그걸 또 본래 현재 어떤 상황인가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카프라의 물리학자가 본, 동양사상, 내지 현재 되어가는 모습, 또 현대, 서양 사고의 구조가 어떤 이유에서 어떤 근거로 태어났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다 주지하다시피 알다시피 자, 우리는 지금 어느 때에 있는가? 자,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것은 이 지구상에서 땅 위에 지상 위에 살면서 그냥 보니까 그냥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것은 좀 더 깊이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의식이 열리고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여타 사상이라든지 여타 어떤 물리학적 지식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지 알게 되는 겁니다. 현실만 살기 위해서는 그냥 살면 돼요. 그냥 먹고 자고 싸고 뭐 이렇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은, 사람의 삶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람의 삶은 사람이 사람답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우주의 뜻은, 하늘의 뜻은, 천지의 뜻은 바로 사람을 기르는 일이었거든요. 사람을 내고 기르고 장성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거두고, 이것이 하나의 생의 원리 또는 우주 일련의 원리입니다. 이런 원리를 알아야지 제 방송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웬만한 공부가 안 되어 있으면 제 방송을 봐도 모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반만년의 문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자체도 모르는데, 그 반만년의 역사가 그것을 풀면은 중국에서 말했던 그런 역사적 사실들이 다 풀어져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들의 생 자체가, 그들의 삶 자체가 전부 다 거짓이었고, 그 거짓을 필두로 모든 자체가 99%가 첫 마디 자체가 거짓말이니까 그 다음에 99%가 사실일지라도 그것은 다 거짓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찾는 공부가 바로 반만년 문자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것이 다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서 유불선 기독교가 태동을 하고 그 생각 속에서, 그 사상 속에서 나오고,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바로 지금 가을 시대가 온다. 가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성경에는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알곡, 이 우주는 알곡을 참된 사람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기르기 위해 가지고, 자, 이 우주는, 이 하늘은, 천지는 지극히 정성을 드립니다. 그 정성에 맞게 인간이 사람으로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는 겁니다. 그 성장 속에서 결코 편하게 가지는 않죠. 엄청난
굴곡이 있게 됩니다. 그 굴곡 속에 살던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자, 우리가 자의 본토에서, 대륙 본토에서 이까지 와가지고 왜 왔느냐? 우주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있어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단지 그 시대, 그것만 가지고 자기의 이권, 이득을 위해 가지고 역사를 풀어내는 방식으로는 이 전체적인 역사의 틀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역사는 대하의 틀, 대하의 흐름, 큰 강이. 자, 큰 강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한강이에요. 근데 예전에 그 학원에서 학교 다닐 때죠. 중국 선생님은 중국 본토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한강이 크다고 그러는데 그걸 대하라고 할 수는 없겠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자, 중국 본토는 가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중국의 황하라든지 양자강이라든지 그 강의 넓이가 어마무지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강의 흐름에, 대하의 흐름에 그 전체적인 틀에서 역사를 봐야지, 단지 그 한순간 봐서는 모릅니다. 자, 아까 방금 얘기했죠. 이 우주는, 이 천지는 사람을 기르는 거예요. 사람을 기를 때 그냥 그립니까? 그냥 내동댕이 치워가지고 거기서 자랄 수 있는 사람만 살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거기에서 쟁피를 남아서 거기서 중국 대륙에서 쟁피를 겨루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고조선을 세운 직계 손들은 바로 이 한반도로 감방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왜? 앞으로 우주에 갈 때 알곡을 가르기 위해서. 자, 누가 가르는 겁니까? 누가 되어지는 겁니까? 누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까?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이 정성입니다. 그 정성으로 되어지는 것이 누구를 믿는다고, 누구를 바란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열려야지. 나중에 우리 그 인체에 대해서 또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부가 동서양 공부의 마지막, 동서양 사상을 공부해서 마지막으로 공부할 게 바로 인체학이에요. 바로 짧게 좀 협의적으로 얘기해서는, 그러니까 동양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으로 공부한 것이 한의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말이 옆에가 있는 게 뭐냐면 한의학이 아니고 그냥 의학이죠. 자, 의학이라는 게 뭡니까? 인간 몸의 움직임을, 어떤 모습을 다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통해야지 사람을 치료를 해도 치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인간이 그 모습, 인간이 모습을 공부해야지. 그래야지 그 천지를 공부하는, 천지의 어떤 깊은 어떤 순환 지리를 공부한 그것이 인간에서 귀착이 되기 때문에 인간의 공부를, 사람의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공부를 하면 그 공부가 그냥 보입니까? 그냥 책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사람을 제대로 보려면 수행을 해야 됩니다. 엄청난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 오감이 다 열려야 됩니다. 열리면 굉장히 모든 자체가 민감하게 보여요. 하나도 예사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움직임에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또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자체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것을 알고 역사를 들어가야 돼요. 자, 우선 지금 오늘 제목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일, 하는 정책 전부 다가 자기들 머릿속에 나온 것이 아니라 북한의 지령에 또는 중국의 지령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 그런 것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큰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라 돌아가는 꼴이 지금 말이 아니죠. 제가 영상 찍으면서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이 영상은 좀 끝까지 봐주시면 재밌어요. 북한은 항상 F-35A 도입을 반대해왔죠. F-35A 배치에 대해 남조선 군부 세력의 무력 증가 움직임은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러고 있었는데 이번에 간첩이 잡혔어요. 북한 지령받고 F-35 도입 반대 청주지역 활동가 4명 수사. 뭔 활동가야 간첩이지. 경찰청 안보수사국과 국정원은 지역신문사 대표 A씨와 시민단체 출신 B씨 등 4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포착. 이들은 북한 교류국 공작원들과 접촉한 뒤 그들 지령에 따라 우리 군 F-35의 도입을 반대하는 활동을 벌였다. 역시 또 그 정의로운 시민단체 아니랄까봐 이딴 짓 하고 있던 겁니다. 이것 봐, 전투기 반대 기자회견 하면서 1인 시위도 하고 이런 애들. F-35 반대 일당 USBN 북한 지령문 충성맹세 혈서 사지. 공작원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지령문과 보고문 등 약 60건의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스텔스기 도입을 반대하라. 그러니까 지령 잘 받았습니다. 북한 공작금 2만 달러는 던지기 수법으로 수령. 중국 선양의 한 대형마트 사물함에 돈이 있다. 와 씨발, 이래도 북한이 불쌍하다고 돈을 보내. 다 간첩활동비, 무기개발비로 쓰이는 겁니다. 북한 측 이메일 지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 추진 활동하라. 이러니까 김정은 답방 환영 충북 여성이 출범. 뜬금없이 여성단체가 환영위원회를 열죠. 민주당이랑 같이 공동집행위원장에는 김정자가 있습니다. 참고로 김정자는 F-35 전투기 도입 반대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가 김정자예요. 이번에 구속된 지역신문사 대표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여성단체에서 저러고 있으니까 어이없는 그 당시 자유한국당에서는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은 민주당 인사들이 주축이 된 일부 여성단체가 김정은 답방을 재촉하는 속내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누구의 지시로 그러는지는 모르겠으나 여론을 호도하는 불손한 행태를 중단하라. 이랬었죠. 여기서 알아야 할 게 지금은 충청도에서 활동하는 간첩만 잡힌 겁니다. 근데 이건 전국구예요. 위인 김정은 방문 환영 이러면서 광화문에서 저러고 있었죠. 정부 북한 김정은 연내 서울답방 계속 추진 중. 청와대 김정은 서울답방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질 거. 이렇게 북한의 지령과 같은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령이 DMZ 평화인간띠 활동하라 이건데, 그래서 DMZ 평화인간띠 운동 충북본부 발대식을 열죠. 평화인간띠 운동 충북본부는 7일 오전 충북도청에서 발대식을 했다. 또 여기 집행위원장이 김정자야. 근데 이건 전국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긴 충청도만이지만 이런 활동을 전국구로 했는데, 꽃피는 봄날 DMZ로 소풍 가자, DMZ에서 평화 손잡기 행사. 북한의 지령을 그대로 하죠. 이렇게 북한 애들처럼 손수건 두르고 있는 거 봐봐. 그리고 이석행이라는 운동 본부장이 있어요. 기억해두세요. 그리고 세 번째 지령이 통일반 묘목 100만 구루 보내기 운동인데 2022 북녘 통일반 묘목 100만 구루 보내기 운동본부 제안. 그래서 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송영길 위원장부터 노동조합, 금속노조, 충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세월호 4.16 연대, 그리고 DMZ 평화 손잡기 운동 이석행이 있어요. 그리고 밑으로 뭐 노동단체니 여성단체니 DMZ니 죄다 나오죠. 내가 진짜 잠깐 조사해도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저기 있는 사람들 파보면 화려할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여성단체가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이제 슬슬 되죠. 왜 이렇게 성인지 예산이 늘었는지, 왜 지금의 언론들이 죄다 여성 페미짓거리 하는지, 이거 어디까지 말해야 되는 거야. 끝도 없습니다. 이 거대 세력들은. 다시 말하지만 지금 잡힌 애들은 충청도만 잡힌 애들이요. 다른 지역 본부들도 다 잡아야겠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저 간첩들은 민주노총의 문재인 캠프 출신들입니다. 2017년 대선 때 기자회견 열고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이번 사건에 연루된 4명은 지역 민주노총이나 노조에 몸담았던 적이 있다. 모두 노동활동하면서 알게 된 사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단으로 임명됐고, 이들의 선언문에는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여망을 실현할 문재인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 와 진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나라가 이거였어. 그러니까 민주당이 북한에게 한없이 퍼주고 빌빌대고 있는 이유가 있었죠. 최소한 북한 간첩이 좋아하고 밀어주는 당이 민주당이라는 거. 이런 애들이 지금 180석 차지하고 있으니까 나라가 지금 이 꼴이죠. 그런데 안보사 문정부 국보법 위반 검거 0명. 최근 10년간 48명을 송치했는데 2017년 이후 실종. 2017년 이후 아무도 없다는 거죠. 집권 5년 차인데 0명. 수사 안 한다는 뜻. 국정원 경찰 간첩 검거 2건이 있는데 그건 다 전 정권에서 수사한 거라고 해요. 지금 정권은 간첩을 안 잡아요. 그러다가 저렇게 잡힌 거면 얼마나 빼도 박도 못한 자료가 나왔다는 거야. 국정원장이 박지원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구속된 3인은 지난해부터 문재인 정권 퇴진운동을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건 또 뭔 상황이야. 뭐 안에서 내분났나 봅니다. 북한 간첩 vs 중국 간첩인지 통수 싸움이죠. 어쨌든 역시 문재인 정부의 반대로 돌아서니까 바로 잡아버리는 클라스. 웬일로 간첩 잡나 했다 내가.
그래서 저 간첩 애들이 운영하는 블로그 가보면 자주의 길 북한 자력갱생이여 백절불굴 사상전 뼈가 가루가 돼도 북한 혁명가요가 1000만자루 총검보다 큰 위력 양승태 사법농단 천일간의 재판 친일 친독재 극우의 그림자 참여연대 스피커 역할도 하고 이재명 50.3% 이젠 이재명을 밀어주나 봅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외세의 부당한 개입과 간섭은 물론 침략 야욕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반아베 불매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비극의 배후는 미국이며 그 직접적 화근은 주한미군입니다. F-35 도입을 반대하며 평화도시를 위해 충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관문공항 추진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합니다. 청주는 전쟁기지가 아니라 북관문공항 사업을 통해 평화지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충청도는 예전부터 청주국제공항 북한관문공항 직항로 개설을 이런 걸 추진하고 있었죠. 미일 외세의 간섭에 의해 전쟁기지화를 단호히 반대하며 청주를 전쟁 위협 없는 평화지대 평화관문공항 추진을 21대 총선에서 정치 쟁점화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얘네들이 낸 성명문이에요. 이런 애들이 자꾸 사드 배치 반대하고 무기 사오는 거 반대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고 하고 미군을 중공군으로 대체하자면서 반미하고 반일하고 친중하고 친북하는 겁니다. 정확히 민주당과 같은 행보죠. 그리고 만약 간첩 정당이 있으면 이런 시민단체들 밀어주고 국방비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리려고 하겠죠. 정부 2차 추경 증액하느라 국방비 본 예산 5,629억 삭감 방위사업 청소관 22개 사업 예산을 5,629억 원 삭감했다. 이 가운데는 F-35A 전투기 도입 예산과 피아 식별 장비 패트리엇 미사일 성능 개량 예산 등이 포함됐다. 이렇게 국방비를 깎는데 그 이유가 뭐냐?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1조 4천억 원, 국민지원금 대상 확대를 위한 예산이 5천억 원 늘어나는 등 총 2조 6천억 원이 증액됐다. 그놈의 재난지원금 하면서 돈 뿌리는 겁니다. 너무 좋잖아. 국방비도 깎고 포퓰리즘으로 표도 얻고 그러니까 자꾸 코로나 공포 때리고 억압하고 장사 안 되게 소상공인들 틀어막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 간첩들은 민주당 송영길을 만나서 면담을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손모 씨 등 4명 송영길 당시 외통위원장 면담. 그리고 신기하게도 송영길은 인천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4.4조 들여 북한 공항 건설, 인천시 보고서, 민주당은 법 발의. 여기도 또 북한 관련해서 공항 건설 하자는 걸 인천에서 보고하고 그걸 민주당에서는 법까지 발의를 했어요. 와, 신기하게 왜 항상 간첩과 같은 노선일까? 자, 그리고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남한이 더 세지는 거겠죠. 그래서 남한의 무기도 싫어하고 훈련도 싫어하고 미군이 떠나가길 바라잖아. 앞서 말했지만 노동단체니 여성단체니 이런 애들이 종북의 간첩인 건 이제 알았죠. 그러니까 여성단체 한미군사연합훈련 중단하라. 6.15 남측위 여성본부와 41개 여성단체 성명. 한미연합훈련 중단 평화의 시작입니다. 여기가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이에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창진 시민모임을 비롯한 경남지역 여성단체가 한반도 평화 유린하는 한미군사훈련 중단하라. 여전히 할머니들 파리하는 여성단체 포함해서 아니 얘네들이 왜 뜬금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반대해. 자, 그러니까 이렇게 시민단체들이 예열을 좀 시킨 다음에 41개 여성단체 운띄우니 민주당 의원 35인도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 촉구. 이렇게 정치권에서 바통을 이어받아서 슬슬 말을 내뱉죠. 그러다가 최근에 김여정 전쟁연습 북남 앞길 흐리게 한미연합훈련의 견제구. 그러니까 바로 김여정 지켜보겠다 발언 하루 만에 민주당 일부 한미훈련 연기하자. 그러면서 지금은 한미연합훈련 연기해야 범여권 의원 74명 동참. 서울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민주당 61명, 정의당 6명, 열린민주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무소속 3명. 그냥 미친 거죠. 북한 김여정이 싫다고 하니까 바로 연기하자는 거야. 그리고 국정원도 한미훈련 강행 시 북한 SLB에 도발 나설 것. 와, 이게 북한이 하는 말인지 국정원이 하는 말인지. 언제부터 국정원이 북한 대변인이 됐어. 북한 때문에 훈련하는 건데 북한 도발이 무서워서 훈련을 멈추자고 하는 이 개병신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나라가 진짜 오늘 이 영상은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 우리 이재명 대권 후보가 있는 경기도에서는 대북제재 면제 실무 매뉴얼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명으로 경기도 실무 매뉴얼일 뿐. 아니 시발 왜 그걸 실무하냐고 미친놈들아. 대북제재를 왜 하는데 그걸 면제시키는 꼼수를 공무원이 하냐고. 이 나라가 진짜 간첩이 진짜 많습니다. 전쟁 국가에서 간첩이 없을 수가 없어. 근데 지금 하는 집권 여당 행보가 지금 보니까 딱딱 지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게 심각해 보이죠. 우리나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 평은 어떤 현수막을 읽도록 할게요. 내가 간첩이라면 세계 최고 수준 원전부터 폐쇄시키고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한미일 동맹 와해를 위한 반일 감정 일으키고 우파를 싹 다 감옥 보내고 내 사람들로만 요직에 다 꼽아버리고 잘나가는 기업도 규제로 다 조지고 페미사상 퍼뜨려서 남녀 쪼개고 부자 서민 프레임으로 국민 쪼개고 복지 확 풀어서 의존하게 만들고 언론 장악해서 원하는 것만 전달하고 결혼 출산율 자체를 떨어뜨려서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없애버릴 듯.
지금 간첩 관련해서 많은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그 심각성을 모르는 분들은 저번 영상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제가 파봤는데 이 영상도 끝까지 보시면 재밌어요. 와, 이거 영상을 이렇게 찍어도 내 신변이 안전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여기 주차장에 빨간 마티즈 서 있는 거 아니야? 자, 간단히 저번 영상을 정리하면 현재 여성단체, 노동단체 같은 이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북한의 지령이 내려오는 그대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 추진 활동하라니까 뜬금 여성단체에서 답방위원회 열고 전국적으로도 그 시민단체들이 추진을 했죠. 그리고 저 시민단체 활동이 우리 국민의 뜻이라면서 정부에서도 추진했어요. 딱딱 명분이 시민단체에서 만들어집니다. DMZ 평화인가띠 활동하라고 하니까 바로 충북본부 발대식 열고 전국적으로도 평화 손잡기 운동이래서 또 어린애들 이용해서 북한 애들처럼 손수건 두르고 손잡기 쇼를 이루어내죠. 통일밤 묘목 100만 구루 보내기 운동하라니까 바로 씨발 2022 북녘 통일밤 묘목 이지라 하고 있잖아. 저게 지금 뉴스에 잠깐 나온 세계가 저런데 저런 지령이 84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나온 지령들을 한번 보면 2020 총선 야당 참패시키고 검찰개혁법 통과시켜라 지령. 소름 돋게도 저렇게 다 됐잖아. 야당은 180석 내주면서 참패했고 검찰개혁 이래서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되고 공수처 설치되고 모든 게 다 북한의 지령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북한은 조국 전 장관 사태를 보면서 검찰개혁안 등 개혁법안 통과와 함께 진보민주 개혁 세력이 전국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을 1단계 목표로 내세워야 한다. 그러니까 조국이 뭐 가족 비리로 인해서 말이 많고 있는데 왜 씨발 갑자기 조국 수호에 검찰개혁이 나오나 했다. 내가 모두 북한이 내린 지령이에요. 그것도 1단계 목표라고. 그래서 그 당시 우파의 광화문 시위와 좌파의 서초동 시위로 나뉘었었는데 문 대통령은 국론 분열 아니다. 국민 뜻은 검찰개혁 절실하다는 거. 그러니까 검찰개혁 조국 수호를 외치는 사람들만 국민이라는 소리죠. 누가 봐도 씨발 숫자가 차이가 나는데 총선에서 자한당 자유한국당을 참패에 몰아넣고 황교안에게 들씌워 정치적으로 매장시켜버리고 청주 지역에서 통합당 미래통합당 후보들을 적폐 세력으로 몰아 낙선시키라고 했다. 그래서 황교안은 나가리 됐고 청주는 정확히 모두 민주당이 당선됩니다. 이러니까 이 간첩들이 효율이 너무 좋아. 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라는 대로 그렇게 대한민국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발 한국을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 남한을 이렇게 만들어야지 하면 이렇게 되는 뭐 아주 쉬운 나라. 이 모든 건 다 시민단체가 핵심이에요. 여성단체와 노동단체. 여성단체들은 한미군사훈련은 여성과 약자들의 삶을 파괴한다며 한미군사훈련을 경남의 여성들은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왜 여성단체들이 전국적으로 이딴 개 병신소리를 하는지. 그러면서 북한은 뜬금 북한 선전매체 이준석 여가부 폐지 비판. 왜 북한이 여가부 폐지를 비판하는지. 노동자를 대변하겠다는 노동단체들이 왜 북한 관계를 얘기하고 전쟁 연습 중단하라고 하고 전투비행장 폐지하라고 하고 이 지랄들을 싸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일단 맥락 없는 주장들의 퍼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노총 간부가 폭로를 한 게 있는데 민노총 10월 총파업 대한민국 정체성 공격 뒤집기 한판 준비 중. 김준영 국민노동조합 사무총장은 노동계 지도부급 인사들의 친북 성향을 폭로하며 민노총이 매우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대한민국 뒤집기 한판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사회 대전환 투쟁이라며 기간산업과 주택 50% 국유화, 재난시기 무조건 해고 금지, 국방 예상 삭감, 부동산 투기 소득 환수 등을 요구하고 있다. 5대 핵심 의제라고 부르는데 내년 대선에서도 진보정당의 주요 어젠다로 띄운다는 계획이다. 이상하죠. 노동단체 지도부들이 왜 국방비를 얘기하고 부동산 국유화를 말하고 씨발 그러냐고. 북한 지령 받들어서 여성인권 세운다면서 노동인권 세운다면서 이행하는 겁니다. 간첩단은 종전에 국내 군사 이슈를 넘어 한국타이어 법정투쟁,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조직화 사업 등 시민단체로 침투 영역을 확대했다. 반일불매 운동센터 사법적폐 청산, 검찰개혁 시민연대 등을 결성해 북측에 보고한 것이 대표적이다. 여성과 반일, 검찰개혁 등 우리 사회 전반을 뜨겁게 달구는 이슈를 선점한 뒤 이를 북한 대남 전략과 연계하려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씨발 이거 보면 내가 다 부정하고 한 번씩 깠던 내용 아냐. 반보수 투쟁을 전개하라는 북한 지령을 받고 정당과 여성 노동자 조직에 접근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간호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를 포괄하는 조직화 사업에 대한 계획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여성위 등 각 당, 각계 여성 조직을 긴밀히 결합하는 사업이라는 설명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대북 보고문에 더불어민주당과 결합하는 사업이란 내용도 나와. 그러니까 정리하면 페미, 여성단체, 노동단체, 좌파, 종북, 공산당, 간첩, 반미, 반일. 이 공식은 사이언스죠. 자, 그리고 이번에 잡힌 4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민주당의 대선 중앙선대위 노동특보단으로 임명된 박승실 청주병원 노조 전 사무국장, 윤태영 민노총 여성연맹 전 사무처장, 박응용 장그래 대전 충북지역 노조위원장, 손종표 전 민노총 조직국장. 이렇게 있고 저 김정자는 손종표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7명 중에 무려 5명이 연루돼 있죠. 죄다 민노총, 뭐 노조, 여성 딱 보입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중앙선대위 특보단으로 활동을 해요. 민주당은 무슨 어떤 정당인지 나오죠. 민주당 윤미향의 남편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상태로 징역까지 갔다 왔는데 여기서의 레전드는 저때 할머니들 대동해서 탄원서 작성하라고 시킨 거였죠. 이인영, 임종석 얘네들도 대단한 애들인데 임종석이 저작권 명목으로 국내 방송사들한테 8억을 뜯어서 북에 보내줍니다. 그래서 법원이 임종석한테 누구한테 보냈는지 밝혀라 라고 하니까 이인영이 국익에 해친다면서 거부를 했어요. 내가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한 건데 이게 그 기사고 임종석은 경문협 대표, 이인영은 통일부 장관입니다. 겨우 일주일 전 뉴스야. 민주당 애들 하나씩 파보면 진짜 죄다 이런 짓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부터 국정원을 폐지해야 민주주의가 온다고 했는데 뭘 기대하겠냐고. 자, 그런데 이런 애들이 반문재인 운동을 벌였어요. 저번 영상에서도 그랬지만 저 간첩들이 문재인 정권 퇴진 운동을 벌였다고 해서 좀 의아했었죠. 불법 대북 송금한 현재 국정원장이 있고 북한 상류층을 위한 양주와 양복을 말하면서 한미연합훈련 강행 시 북한이 도발한다고 북한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원장이 도대체 왜 저 간첩들을 잡았을까? 집권 5년 차에도 간첩이 0명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래서 좀 알아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자, 일단 저 간첩 중에 한 명이 인터넷 언론사 대표였는데 참고로 인터넷 언론사 얘기가 나와서 말이지만 간첩 혐의 청주 활동가들 지역신문 통해 북에 보고 대북 보고 어려지자 보도 형식 빌려 증거인멸 시도 정황 이렇게 간첩질을 하고 있는데 윤미향 남편 지역신문사 기자 한 명이 하루 38건 기사 작성, 윤미향 남편 운영신문사 유령 기자 허위 모금 의혹. 뭐 얘는 안 끼는 데가 없어요. 다시 간첩 신문사 글을 보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힌트가 되겠죠. 이 글에는 김승균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를 펴낸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김승균 대표. 그만 알아봅시다. 김승균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대표는 지난 29일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폐지의 의지를 갖고 당론화하여 법안을 상정하고 국가보안법을 역사의 뒤로 밀어내고 새로운 남북화의 시대,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로 나아가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 그리고 최근 관련 기사들 보면 죄다 국정원이 뭐 어쩌고 국가보안법이 어쩌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번 연도 최근 들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움직임이 뚜렷하죠. 민족을 적으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여성들이 맞서 싸운 국가보안법 역사 속으로 보내자. 여성은 국보법의 직간접 피해자. 전국여성연대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출범식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 보안법 폐지 약속 지키라. 광주서 10만 청원 운동 시작. 문재인 정권 1년 남기고 국가보안법 무력화 총력전. 양대 노총도 4.27 선언 3주년의 남북관계 최악. 문재인 규탄. 이렇게 문재인을 까면서 갑자기 들고 일어납니다. 다 같이. 당연히 북의 지령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뭔가 문재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리고 과거 2017년 토론 때 나온 장면인데 국가보안법 폐지하시겠습니까? 집권하시면? 예, 뭐 찬양, 고무 뭐 그런 조항들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개선 문제가 아니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시겠습니까? 방금 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찬양 고무만 개선하겠다? 우선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2003년도 기무사령관 불러갖고 폐지 요구를 한 일이 없습니까? 기무사령관에게 지시한 적은 없고 예. 그때 열린 우리당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서 노력한 바가 있었죠. 그러면 집권하시면 찬양 고무죄 외에는 그대로 존치하시겠네요? 저는 그 시기에 그 국가보안법 7조 그거 이렇게 폐지하는 쪽으로 그때는 여야 간에 좀 의견이 모아졌었는데 그렇게 못했던 것이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전체가 아니고. 그럼 국가보안법은 집권해도 폐지 안 하겠네요? 일부 조항만 개정하고? 뭐 이미 답했으니까요. 예. 왜 폐지하지 못합니까? 국가보안법 왜 폐지하지 않으시려고 합니까? 폐지에 반대한 적 없습니다. 그럼 폐지를 하신다고 하셔야죠. 여야 간의 합의가 7조 폐지 쪽에는 모아졌으니 그거는 몇 년 전 얘기 그것은 아닙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몇 년 전 건 참여정부 때 얘기고요. 그렇죠. 대통령으로서 자기 소신을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뭐 제 입장 그렇습니다. 제 입장은 지금 남북관계가 엄중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여야 간의 의견이 모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자는 것,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동안의 국가보안법은 민주화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을 억압했던 악법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당론이었고 또 저희 당의 그 입장이었습니다. 논의조차도 이제는 좀 남북관계가 좀 다시 좀 풀리고 긴장관계가 해소되고 적어도 대화 국면에 들어갈 때 저는 할 이야기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폐지를 언제 할 거냐를 물은 게 아니고요. 폐지하실 건가를 물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그 악법이 아니시란 얘기예요, 그러면? 주장할 시기가 있는 것이죠. 아니, 지금 대통령 되실 분들의 입장을 묻는 자리인데 그 시기 얘기를 좀 지금 동문서답을 이 하시면 안 시기에 되죠. 지금 묻는 거 아닙니까? 국가보안법이 악법입니까, 아닙니까? 아까 악법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악법이면 폐지
하셔야 되죠. 7조 합의되는 부분 개선하자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문재인 후보님 시간이 다 노무현 전 예. 대통령께서 그 구시대 유물로 박물관에 보내야 된다고 했는데 못 보내셨는데 제가 확실하게 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문재인이 답답한 거죠. 그렇게 밀어줬는데 아직도 국보법 폐지 안 하고 있어? 그리고 2달 전에 국정원장이 박지원 간첩 잡는 게 국정원 일, 국가보안법 폐지 아닌 개정해야. 그러니까 국보법 폐지냐 개정이냐 이걸로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둘 다 비슷하긴 한데 종북이냐 간첩이냐, 여시냐 메갈이냐 뭐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이제 간첩들은 누굴 밀어주냐? 저 간첩 인터넷 언론사에서는 굳이 이재명 호감도 49%로 1위, 문 대통령보다 높았다. 아니 이재명은 보통 윤석열이나 이낙연을 비교할 텐데 문재인보다 훌륭하다고 하죠. 갑자기 왜? 그래서 이재명이 하는 거 유심히 보니까 이재명 캠프 이종석, 김정은은 절대군주, CEO 자질 경비 평가, 경기도에서는 대북제재 면제 실무 매뉴얼이라고 하면서 61곳의 지자체에 배포하고 있고, 이재명 미국은 점령군, 일본 분단됐어야 반미 반일 논쟁 불붙였다. 그러면서 또 이재명 미군 점령군 맞다, 재차 주자, 미군을 재차 점령군이라고 표현하죠. 이재명 한반도 운명은 남북이 결정해야 우리부터 약속 지켜야 된다. 한반도 운명을 남북이 결정하자는 말이 무슨 말이야? 우리가 해결할 테니 미군 나가라는 거잖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열린 2020 DMZ 포럼에서 5가지를 제안했는데 남북 공동 방역 및 의료 협력, 임진강 수계 관리 협력, 접경지 사업 남북 공동 조사 연구, 남북 공동 삼림보건 및 농촌 종합 개발, 대북 수해 복구 지원이다. 이렇게 많이도 퍼주면서 이 지사는 경기도는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국회에서도 대북 전단 금지법 제정, 남북 정상선언 비준 등 현안을 조속히 처리해 평화 협력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달라. 뭔가 경기도는 대화할 준비가 됐고 국회는 의지를 보여달라. 난 얘네들과 다르다는 말이죠. 또 의지를 보여달라는 요구는 아까 그 국보법 폐지의 김순균이라는 사람이랑 똑같은 소리입니다. 북한 선전 매체 민족 우리끼리는 이 지사가 지난 20일 올린 글을 언급했다. 이 지사는 이 글에서 국가 안보와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 전단을 불법 살포하는 데 이용된 건축물이 무허가라며 포천시에 해당 무허가 건물의 철거를 요구했다고 했다. 우리민족끼리는 또 이 지사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관련해선 평화를 방해하고 도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살인 부메랑인 대북 비라 살포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북한 선전 매체가 비난 목적이 아닌데도 남측의 특정 정치인이 그를 인용해 소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서 원색적 비난을 쏟아낸 것과는 대비된다. 그러니까 간첩들이 왜 반문재인을 외치고 이재명을 밀어주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문재인은 북한의 호구고 이재명은 간첩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왜 문재인 매운맛이라고 하는지 알겠죠. 지금 계속해서 북중서가 발급되고 있었고 이 부분은 우리는 신경도 안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이번에 간첩 잡히면서 다시 한번 이재명 훑어보니까 몇 분도 안 돼서 나오는 기사들이야. 뭔가 퍼즐이 맞춰지는 게 소름이죠. 그래서 북한은 지금 이재명으로 갈아탔고 노동단체도 여성단체도 모두 이재명을 밀어주고 있어요. 이재명 페미니스트 선언, 이재명 성평등은 모두가 행복한 세상 위에 꼭 가야 할 길, 이재명 젊은 남성들 역차별 느껴 여가부 확대 재편해야, 이재명 여성권리 신장 당연한 과제 대선 여성조직 발족, 이재명 경기도지사 여성단체 대표들과 간담회, 노동단체에서는 한상균 전 전주민주 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을 사면시켜 노동부 장관에 발탁하겠다. 이재명 민주노총과 소통 강화 행보, 주목 노동국 신설 가속화, 비공개 면담 통해 노동국 신설 강조, 이재명 이영주 민노총 사무총장 민주주의 회복시킨 촛불혁명 보화선, 이재명 잇따른 노동행보 한국노총이어 민주노총 만나. 뭐 어쨌든 다시 지금 논란의 시작으로 가면 계속해서 간첩 얘기가 나오고 배우가 나오고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제 이 상황을 간첩 입장에서는 어떻게 타개해야 할까? 갈라치게 하면서 이 간첩 사건은 이게 다 토착외구의 조작이다, 극우가 만든 모략이다 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레전드 광우뽕 프로 PD수첩이 부당거래 국정원과 일본 극우 이거 방송한대요. 이거 옛날 게 아니라 이번에 방송하는 겁니다. 지금 국정원이 간첩 잡았다고 하니까 바로 국정원 극우 방송을 틀어. 마치 어디 준비라도 해놨듯이 갑자기 이렇게 갈라치기 한다고. 코로나 시작했을 때 보세요. 중국 욕하고 정부 욕하고 있을 때 바로 대구 신천지로 화살 돌려서 몰아가니까 그대로 이 대구들 신천지들 쌍욕 박는 게 그게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 아냐. 이런 나라에서 정치하기 너무 쉬운 것 같죠. 그러니까 저 PD수첩 방송을 기반으로 사람들을 국정원을 욕하게 만들고 토착외구 기관으로 낙인을 찍고 이제 국정원이 뭐 간첩 잡았다고 해도 댓글에는 일베니 토착외구니 국힘당이 또 뒷배 봐주니 이런 선동글이 달릴 거고, 한편 잡힌 그 간첩들을 옹호하고 억울하게 엮인 피해자라고 하고 이제 그걸 잡은 국가보안법 폐지 얘기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간첩 혐의 청주 활동가들 100% 조작 사건 국보법 폐지해야
말이야. 우리가 억울하게 잡힌 이 국보법을 폐지하자. 봐봐, 정확히 밑밥 깔고 있잖아. 아니면 진짜 무죄 뜨고 국보법이 이렇게 억울하게 잡힐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로 폐지시키는 거 아니야. 진짜 이걸로 국보법 폐지 나오면 이 영상은 성지가 될 겁니다. 한편 간첩이 문재인 캠프 특보라니 청와대 언급할 가치가 없다. 언급할 수가 없겠죠. 할 말이 없잖아. 팩트로 나왔는데. 이제 곧 킹실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가짜뉴스 철폐만 부르짖을 예정이에요. 좀스럽고 민망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청와대 전자권 때문에 한미훈련 불가피 북에 양해 구했다. 이러면서 적군에게 전자권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하면서 양해를 구해요. 미친 소리 하는 거죠. 만약 전자권 가져왔어 봐. 무슨 꼴 나겠냐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계속해서 자주국방이니 우리끼리 해결하자느니 이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재명이고. 그래서 오늘의 한 줄평. 대한민국은 지금 진심으로 위험하다. 자, 그네들은 젊었을 때부터 북한의 지령을 받고 북한이 지령대로 움직였습니다. 자, 그렇게 움직였으니까 그렇게 지령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찾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들은 이 대한민국은 자, 지금 그네들이 좌파들 젊었을 적에 민주화 한다면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정치를 피려고 했던 지금이 문재인 일당들이 자, 일단 그러면 그들 머릿속에 있는 것은 다 뭡니까? 없어요. 다 그냥 시키니까 한마디로 꼭 똑같이죠. 자, 근데 이게 그네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 그들은 이 대한민국이 자기들을 위해서 태어난 나라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증오하고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대한민국을 빨리 하루속히 망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류들이 자,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는 아니죠. 정치, 교육, 방송, 언론 이걸 다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그냥 허울 좋은 껍데기만 있는 거죠. 그 허울 좋은 껍데기가 있고 그 껍데기를 벗어 던지면 그냥 대한민국은 망하는 거예요. 문을 닫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대한민국이 문을 닫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대한민국은 원을 풀긴 2조 때 502조 518년 동안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한 그네들이 그 당시에 그 원을 풀 수 없으니까 그 자손에 내려가서 자손돼서 풀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온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판을 깔아주기 위해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 판을 깔아준 거예요. 근데 그 판을 뒤엎으라는 게 누굽니까? 바로 좌파들. 그러니까 예전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예전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런 분들이 대통령 할 때 이 도초에는 엄청난 분규가 있었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저기는 친일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네들이 어떤 정당성을 내세우면서 어디서 항상 그렇게 숨어서라도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을 세우고 대한민국을 지켜왔던 사람들은 지금 이런 상태인데도 대한민국의 이름이 자꾸만 없어지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저 태극기만 들면 된다고 생각해요. 자, 무저항. 이건 총칼로 덤벼야 돼요. 어떤 병법을 가지고 어떻게 이 좌파들을 무너뜨릴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은 바로
얘네 그러니까 그때 계속 그렇게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마침내 정권을 잡은 것은 그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인데 주인이 엎어버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주인이 엎으면 그냥 엎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시간은 누가 다시 이 나라를 세우겠습니까? 세우는 사람 없어요. 그냥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데 어떻게 망하나? 철저하게 망합니다. 자, 철저하게 망하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뭡니까? 전부 다 도예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렇게 된 도민들이 들고 일어서게 되죠.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도인이 앞장서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바로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게 바로 뭡니까? 가을 세상이에요. 가을 세상. 자, 가을 세상은 이런 말이잖아요. 보통 사람도 예수, 공자, 석가만큼 도통을 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까 그네들의 지금 하나의 움직임 자체가 뭐냐? 이 대한민국을 뒤엎으려고 하는 그 자체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제 끝났다. 이제 여름 시대, 여름 분열 극한의 시간이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지금? 백신이 나오잖아요. 백신? 물론 제가 전에도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백신은 뭡니까? 흰백자나 매울신자로 이야기하면 딱 맞습니다. 흰백은 뭐죠? 가을이에요. 금을 말합니다. 금기운을 말합니다. 그건 가을이에요. 흰도 매운맛은 매울신, 이것도 가을입니다. 금기운이에요. 금기운. 가을 기운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말이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말 속에 우주에 천지의 비밀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짝을 풀다 보면은 그 문자의 의미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마치 인간이 몸에서 모든 것이 다 보여지듯이 문자 한 글자에도 다 이 역사가 일어나고 닿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문짝이라는 것은 영어도 될 수가 있고 중국어도 될 수가 있는데, 자, 맨 처음 나온 문자는 뭡니까? 바로 한자. 우리가 말하는 지금 한자예요. 고급문이죠. 근데 그 문자를 공부하다 보면 그런 역사적 사실들이 어떻게 왜곡이 됐는가? 왜 왜곡이 됐냐? 여름이기 때문에 천지비게 본지가 잠깐 멀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모든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건 왜 그렇게 됐냐?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라고 도덕적 가치를 내세울 게 못 돼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시간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시간대에 맞게 그렇게 되어집니다. 지금 시간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성장하는 과정과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바로 지금 청소년기, 바로 청소년기에서 그 마지막 하는 19세나 20세라 바로 이제 성인으로 넘어가는 수는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자, 이제 막바지. 자, 우리가 흔히 수능 보고 옛날 같은 예비고사죠. 예비고사 보고 예비고사 했을 때는 그때 본고사 있어가지고 공부를 했지만은, 자, 요새는 수능만 보면은 모든 게 다 풀어졌다. 일탈하는 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제 나는 성인이다 라고 해서 예전에는 고고장도 가고, 요새는 고고장이라고 안 그러지만은 가고 술도 한번 마셔보고 그렇게 한번 일탈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살아나오면서 이때까지 억눌렸던 그 상태가 완전 풀어지면서 완전 일탈을 하는 거죠. 이제까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혀 그렇게 살면 안 돼. 근데 그 시간은 사람들이 봐주죠. 자, 지금 어떤 겁니까? 지금 그런 시기예요. 성인으로 바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바로 일탈하는 거예요. 마음껏 풀어놓아가지고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PC 좌파도 역시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다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고 서두에 이렇게 말하고, 자,
우리 고조선사를 얘기하는 것은 자 지금 원시 반본 근본 자료로 들어가는데 우리 그 고조선 역사를 알게 되면 유불선 기독교의 초기 불교, 초기 기독교, 초기 유교의 모습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원래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물론 그 고구문에 다 나오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게 되면 그것을 그렇게 그렇게 해설이 됐고 그렇게 설명해 왔다는 것을 그렇게 가지를 쳐가지고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한 많은 공부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냥 보면 그냥 문자하고 글자하고 그냥 도깨비 같이 생기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 자체는 엄청난 많은 의미가 들어있죠. 그래서 지금은 가을 시대, 먼 시대 뿌리로 들어가는 바로 그 시간대이기 때문에 뿌리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조선사를 다루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옛날에 형님 제가 중국 뽀개기 중국은 이제 지금 뽀개지고 있고 이제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할 거리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거기서 잘 강제로 삭제를 시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이 아닌 형님자의 터닝 포인트로 이야기하죠. 터닝 포인트예요.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제 확 바뀌는데 그 바뀌는 시간에 어떻게 바뀌는가. 자, 근데 지금 터닝 포인트에 지금 들어가면 해서 전체적으로 하면은 별로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한 문장에 대해서만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많은 그 책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를 아는 것보다 그 책이 한 말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지금 우리가 어디에 가고 있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과연 어디인가. 역사의 근본 역사 자리로 가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맞겠지만 인간 본연의 모습 심화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몸이 열려야 됩니다. 몸이 열리려면 어떻게 돼요? 혈이 막히지 않고 모든 12경맥이 다 통해야 됩니다. 12경맥이 통하고 365 골절이 열리면서 이렇게 몸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공부를 해왔고 자, 제가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 수행을 많이 한 이유 그것도 보면 젊은 날에 그렇게 했던 것도 그것을 몸을 알기 위해서 그런 공부를 그런 운동을 한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돌아서 60이 돼서 이제 돌아보니까 그게 다 그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내가 10살 때 교통사고 크게 다치고 한 40일 만에 깨어나는 상태에서 몸이 거의 다 마비된 상태에서 삐쩍삐쩍 걸으면서 그렇게 보내고 몸이 아픈 상태 계속 지속되다가 제가 하고 싶은 걸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책수골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보니까 그렇게 공부하게끔 그렇게 바로 하늘과 통할 수 있게끔 하는 공부를 시킨 것이 아닌가 하게끔 시킨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열심히 고금을 공부하면서 그냥 내 공부하고 나 웅크덩크를 했는데 산에 뚝 떨어져가지고 산에서 내가 왜 산을 탔냐면은 자 옛날 20대 때는 제 몸 때문에 몸을 좀 단련시키기 위해서 암벽을 좀 탔어요. 그러고 나서 결혼하고 이제 애들 학원 하면서 너무나 바빠가지고 그때는 강남 쪽에서 그냥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바쁘니까 365일 동안 1년 360 매일 수업이 있었으니까 그것도 고3들 위주로. 근데 그때가 그 당시에는 92년도 3년도 이때는 본고사가 있었으니까 고3들 하다 보니까 도저히 그냥 토일로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시간이 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40이 되기 전에
40대 즈음에 너무 힘들어서 이제 학원을 이쪽으로 옮겼죠. 옮기면서 시간이 좀 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시간이 나서 시간을 내서 산을 탔죠. 그게 산을 타니까 또 예전에 했던 그 생각들이 났고 또 몸이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글자를 고급문을 공부하면서 글자가 안 풀릴 때는 암벽을 탔어요. 암벽을 타고 극한 상황, 맨 손으로 암벽을 타다 보니까 이게 손을 놓치면 손가락 2개가 딱 놓치면 힘 빠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산을 탔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다 극한 상황을 지나가면은 글이 보였으니까, 문자가 보였으니까. 그래서 공부하다가 막힌 게 있으면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산을 가다가 결국 그러다가 떨어진 거죠. 떨어지면서 이제 사지가 마비되는데 이제 그 한의사가 오더니 제가 아는 제 지인이었는데 빨리 나와야 된다. 이게 다 굳어버린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상태, 사지가 굳어진 상태에서 그냥 나오게 됐죠. 나와서 부축을 받고 그 불한테 가가지고 이제 탈골된 거, 이제 그 어깨, 그 탈골된 거 맞춰. 그때부터 손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있었죠. 다른 데는 올스톱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 공부한 것을 그때부터 정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정리한 기간이 한 2년 되는데 그때 공부한 내용을 거의 다 정리한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지금 방송을 하는 그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만약 그것까지 같이 준비하면서 강의하려면 또 강의하고 여기서 방송하려면은 시간이 없어서 안 돼요. 도저히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놓았던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 근무신고를 완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있어서 그때는 그 근무신고를 계속하면서도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글에 맞게 그 해석을 했죠. 근데 지금 보면은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그랬죠. 선생님 강의를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그게 강의하면 이게 뭐 강의할 게 있나? 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것이 새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전 역사 과정에 다 풀어져 나오니까 이거 대단하구나. 그것을 알게 돼. 그때 정리한 게 있었기 때문에 요새 강의할 때 갖다 붙이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제가 또 이제 눈이 안 보여서 사전이 안 보여가지고 뭐 돋보기 써야지 보겠죠. 돋보기는 쓰기 싫고. 네, 공부하기 참 힘들 겁니다. 그런데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나마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터닝 포인트도 그것도 제가 20대 때 그 책을 구입을 해가지고 얻게 돼가지고 그 당시 하면서 애들 가르칠 때 좀 이제 사고를 넓히게 하는 의미에서 그것을 계속 가르쳤죠. 그러니까 본고사 있을 때 또는 수시 있을 때, 수시가 영어가 있을 때 가르쳤고 또 우리 공부하는 애들은 제가 이제 공부 다 했다 오지 마라 그러면은 선생님 좀 이거 하면 불안하다고 하면 제가 그냥 그때 터닝 포인트 가가지고 더 사고를 넓혀주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굉장히 생각 자체가 넓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터닝 포인트. 자, 지금 터닝 포인트. 그냥 말이 터닝 포인트. 터닝 포인트야? 그게 아니라, 이제 우주적인 그 어떤 전환 관계가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틀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상승할 때, 그러니까 분열 발달할 때 그 당시에 나왔던 유불선 기독교가 지금에 보면은 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점에서 보면 다 사기다. 거짓말이다. 다는 아니겠지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1%의 거짓말은 99%가 사실인데 다 거짓말처럼 보여요. 근데 그것을 가르게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학문이고 공부에 마음이 열려야지 보입니다.
자, 이런 공부를 해야지 이게 보이고, 지금 이건 제가 하는 말, 그 자체가, 잘 이해도 못해요. 자,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어느 정도 되어지고, 자, 여기서 방송을 듣고, 여기서 강의를 오신 분, 제 몸이 굉장히 상합니다. 그래도 그분들에게 혀를 들어줘요. 왜? 그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또 10사람, 100사람, 10,000사람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가 하는 것만큼 그 기운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 수행 기운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전 하루에 3시간씩, 그거는 뭐 거의 10년 동안, 10년 넘었죠? 10년은 넘고, 뭐 그전에는 계속 1시간씩은 했지만, 이제 집중 수행을 해야 될 때다 해가지고, 2010년 2월 우순날, 19일이죠. 우순날부터 하루에 3시간씩 쭉 해왔죠. 하루도 빠짐없이. 물론 바쁠 땐 한 3시간은 못 채우고 할 때는 거의 하루 이틀. 그래도 한두 시간은 했죠.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몸이 열리는 게 그냥 그런 기운이 그대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치료를 하고 제가 손을 만지고 기하면서 하면 그 기운이 같이 응기하기 때문에 병이 낫는 겁니다. 아무리 큰 죽을 병이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생 자체는, 우리 삶 자체는 이것이 모두 정성 기운으로 되는 겁니다. 정성은 절대 거짓이 들어가면 정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이 없어야 돼요. 자, 지금 거짓말로 살아온 중국 족속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가만히 놔둬도 하늘에서 치고 땅에서 치고, 그리고 거기서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또 우리를 넘보고, 자, 이것을 따라는 문재인 일당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문재인 일당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자, 그것도 한번 봐야 돼요. 자,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그 해원의 하나의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네들이 조상들이 천민으로 살면서 양반들이 애헴하고 자기들을 굉장히 핍박을 하면서 중국을 아주 명나라죠. 명나라를 빨고 그냥 고개 숙이고 뭐 이렇게 했죠. 그것이 부러운 거예요. 남을 억압하면서 자기 백성을 억압하면서 중국 명을 그렇게 섬기는 중국이죠. 중국을 섬기는 그 모습이 좋았던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해보고 싶었다는 생각으로 아마 주었을 겁니다. 왜? 그 당시 우리 것은 다 숨겨버리고 중국에서 나오는 학문을 굉장히 높이 쳤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것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중국을 빨면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핍박을 하죠. 은근히 하죠. 은근히. 그 핍박하는 것을 예로 들자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이것은 나열하기가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민감한 부분인 게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되고, 딱 그게 뭐냐? 지금 이 지 상태 문재인 일당이 이렇게 태동하게 된 것은 바로 2조의 적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폐 청산. 지금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2조에 쌓인 그 적폐를 푸는 것이 바로 적폐 청산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지금 생각해서 나오는 말 의미 자체가 대한민국에 쌓였던 그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2조 때 쌓인 그네들이 조상력, 그러니까 저는 항상 생각할 때 생각하고 말을 할 때면 신명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고 그것이 인간 삶에 어떻게 미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적폐는 바로 2조 때의 적폐예요. 그것이 청산되는 거예요. 그 청산은 뭐냐? 자기들이 원을 푸는 게 청산입니다. 청산을 다 하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제목 보세요.
홀만 남은 대한민국은 이제 문을 닫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문이 닫으면은 적폐청산을 부르짖던 좌파들은 전부 다 같이 생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연적 원리예요. 순환 지리에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나쁘다 좋다 얘기할 게 못 돼요. 아, 그렇게 되어지는 거구나. 아,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리에 가 있으면 되겠다,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지금 어느 누구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반만년의 문철을 공부하고 유불선 기독교 여타 종교 사상을 공부하고 또 우주 변화 원리, 즉 역에 통한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반만년의 문철을 공부하려면, 제대로 공부하려면 중국에 완전 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 역사에 통해야 돼요. 자, 그렇게 통하지 않고는 보질 못해요. 헛소리밖에 안 내죠. 자, 이제 그런 시간이 왔고, 이제 그런 시간이 이제 지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아는 것과 제대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차이점은, 그 차이점은 뭐겠습니까? 자, 여름에는, 자, 우리 영과 육을 계속 성장시키기 위해서 계속 윤회를 합니다. 그 영혼을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가을 되면 윤회가 끊어집니다. 왜?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미 여물었기 때문에 이제 성장 발달이 안 돼. 그래서 윤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번 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번 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도 자기의 어떤 윤회의 그 시간이 완전 끊기는 자리에 지금 들어섰기 때문에 영과 육을 견실하게 만들지 않으면은 앞으로 이제 우주의 무로화해 버립니다. 자취도 없이, 생각도 없이 자기가 누군지, 존재가 뭔지 그냥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그 말로만 얘기하지만 이것을 수행을 하면서 몸으로 느낄 때 이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하고 수행을 하면서 그렇게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행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수행을 하냐, 그것도 문제예요. 그것도 아는 것도 문제. 그래서 제가 그런 수행 방법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했는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자기가 일어서야 되고, 결국 자신이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 열리게 할 수 있는, 열리다가 뭡니까? 바로 10개자 10벽자 개벽이에요. 세상이 개벽하니 내 몸도 개벽해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시간이 어떻게 닥치는가를 보면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그것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지금 백신 가지고, 지금 이제 코로나 가지고, 이거보다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더 센 병이 옵니다. 그런 센 병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대처할 방법 없어요. 자, 제가 좀 말하는 게 좀 그렇겠지만 여기 오셔야 돼요. 여기 오셔가지고 몸을 뚫어줘야 돼요. 몸을 어떻게 드릴로 뚫어주고 이렇게 안 해요. 와가지고 몸에 막힌 부분을 뚫어가지고 이 몸 자체가 열려야 됩니다. 이 기혈이 열려야지, 그래야지 이제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되어지는 일을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제가 어떤 장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사람다운 사람이 만들기 위해 가지고, 만다는 게 좀 어폐가 있지만은 되어질 수 있는 인연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인연이
인연줄을 제대로 줄을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어디든지 뭐든지 줄을 잘 잡아야죠. 줄을 잘못 잡으면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천길 낭떠러지도 아니고 만길 그 낭떠러지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지옥이라도 그래 지옥 가면 다행이죠. 지옥도 못 가요. 이제 완전 무로 제 우주의 먼지로 화하게 되는 겁니다. 자.